네, 안녕하십니까. 모닝쇼 이건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만 살짝 밀리는 모습이었었고요. 이번 주에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고 6월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3대 지수 모두 다 짙은 관망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다음 글로벌 헤드라인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이날 경제지표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뉴욕 여는 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씩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와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퍼런스 보드 쪽에서 6월 고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견고했던 고용이 계속해서 식어가고 있다는 것이 숫자로 또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가장 눈여겨볼 만했던 종목이 바로 애플이었습니다. 계속 2인자를 하고 있다가 드디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등락이 컸던 종목들 인텔과 대만의 TSMC 그리고 엔비디아 빼놓을 수 없고요. 태양광 쪽에서 솔라엣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인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뉴스로 넘어와 보면요.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차세대 메모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이 엑시콘, 네오셈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기대해 볼 만할지 알아보고요. 자, 그런 가운데 현대차 쪽에서도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또 수요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제도 언급이 됐었던 호실적과 밸류업에 대한 조합들 오늘도 증권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리포트들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가 목표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바로 신한지주, 원익 IPS입니다. 신한지주 쪽에서는 역시 밸류업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주환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원익 IPS는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키워드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실적이 부진하게 나왔었던 LG 에너지 솔루션 결국에는 목표가 하향 조정됐는데 과연 바닥일지 앞으로 내다보겠습니다. 자, 3대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달러가 약세가 됐고 그 덕분에 상승 출발했던 3대 지수였었습니다. 자, S&P 500, 나스닥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흐름이었고요. 이날 AI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장중에 변동성이 좀 크게 나와줬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9%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가와 관련된 뉴욕 연은의 지표가 되겠는데요. 단기 인플레이션이 2개월 연속으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지난 6월 소비자 설문에서 앞으로 1년 동안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나올지 물어봤는데요. 전달 3.2%에서 3%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월에 이어서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요.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로 내려섰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년 같은 경우에는 2.9%로 전달 대비해서 0.1% 소폭 올랐고요. 더 장기인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로 전달보다 0.2%포인트 내려갔습니다.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주택가격 상승률에 대한 예상치도 나왔는데요. 3%가 나오면서 역시 전달보다 0.3% 낮아졌습니다. 뉴욕연은은 이 수치가 12개월 평균치로 돌아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가운데 컨퍼런스 보도 쪽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지표를 발표했는데요. 역시 6월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8일 미국의 컨퍼런스 보도는 미국의 6월 고용 추세 지수가 110.27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5월 수치가 기존의 111에서 111.44에서 111.04로 역시 하향 조정됐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고용 추세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고용 시장의 선행 지수가 되겠는데 이것이 하락을 하게 되면 앞으로 고용이 더욱더 줄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윌 발트러스 컨퍼런스 보드 이코노미스트는 이 지수가 6월에도 하락을 하게 되면서 지난 2022년 3월에 정점을 찍은 뒤에 하향 궤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6월 지표의 하락은 고용이 올해 하반기에 악화될 수 있다라는 신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애플입니다. 시가총액 1위, 왕의 귀환이 되겠습니다. 자,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서 1위 자리를 탈환을 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8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0.65% 오른 주당 227달러 8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1일부터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타게 되면서 역대 최고가 역시 높이는 애플이 되겠는데요. 시가총액도 3조 4,930억 달러로 불어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 자리에 복귀했습니다. 자, 애플이 시총 1위 자리를 탈환한 것은 지난달 13일 이후 25일 만이고요. 애플은 지난달 10일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 WWDC에서 아이폰과 같은 자사 기기에 탑재할 AI 전략을 발표한 이후에 꾸준히 주가 상승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은 오는 24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2분기 중국에서 아이폰 판매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를 했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장중에 나왔던 특징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또 인텔과 관련된 그런 내용인데요. 멜리어스 리서치 쪽에서 하반기에 AI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되면서 이날 6.15%나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주당 33달러 99센트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단순히 인텔만 올라갔던 것은 아니고요.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들이 동반 상승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TSMC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좋았고 대만 증시에서도 좋았던 TSMC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세계 시총 8위 기업에 등극을 한 거고요. 아시아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증시에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모건 스탠리 쪽에서 이 TSMC의 목표가를 9%나 상향 조정했던 것이 긍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1.4% 오르면서 186달러 6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은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증권사 UBS하고 울프 리서치가 블랙웨일과 관련된 수요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120달러 그리고 125달러에서 150달러까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이날 엔비디아 1.8%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주당 128달러 2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체로 또 올라갔던 게 하나 있는데요. 바로 태양광 업종이 되겠습니다. 솔라 엣지가 그 대표적인 종목이 되겠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시장 수익률 하회에서 중립으로 올렸고요. 이날 다른 태양광 업종들도 동반 상승하게 되면서 오늘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9% 올랐습니다.